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드디어 구모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구모 시험은 여러분들이 수시 접수 전에 바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보기 전에 수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육모만큼 확실한 자료는 아니긴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 그대로 등급이 나오잖아요. 쉽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번 구모가 특히 이제 또 중요했던 이유는 저번 육모가 지나치게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나의 실력인지 아니면 정말 쉬어서 내가 그렇게 점수가 나온 건지 헷갈린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모까지 보고 나서 나의 수능에 대한 영어 실력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번 구모가 어떠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자, 탑 10, 오답률이 높은 탑 10 10문제를 중심으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저번 육모는 정말로 역대급 평가원이 냈었던 영어 시험 가운데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무려 19%, 거의 20%에 가까운 친구들이 90점을 넘어서 1등급을 받았는데요. 자, 과연 그렇게 쉽게 낸 기조가 구모에도 이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육모가 지나치게 쉬웠기 때문에 구모도 쉽지는 않을 거다. 대신 좀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구모 시험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시 평가원이 평가원했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영어 분야 절대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들쭉날쭉이 심합니다. 물론 육모랑 구모랑 수능은 평가원을 출제를 하고 출제를 하신 분들이 많이 겹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육모랑 구모는 테스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육모 쉽게 내고 구모 좀 어렵게 내서 그 중간 정도로 내는 게 보통 수능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이번 구모 상당히 어려웠어요. 물론 이 구모 시험 자체가 다른 예전에 상대평가 시절이었던 것보다 어려웠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요즘 영어 공부를 학습량과 육모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모가 생각보다 어휘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문제도 특히 오답지가 매력적 오답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분명히 작년 수능이 6%였거든요. 1등급이요. 그것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육모보다는 지문의 난이도도 조금 어렵고 단어 수준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택지가 매력적인 오답도 많고 특히 이제 이 언어기 때문에 영어도 우리말의 해석을 특히 우리말에 대한 어떤 인지 능력 요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우리말로 보면 분명히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영어는 좀 다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능 영어는 수능 영어 스타일만의 풀이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평가원이 왜 이렇게 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육모는 조금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쉽게 낼 정도로 없었는데 역시 많은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이번에 평가원은 여러분들의 육모는 상방을 시험했다라면은 구모는 여러분들이 하방을 시험해보지 않은 시험이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구모는 1등급이 한 4%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상대평가 시절에 그 1등급 비율 정도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영어 과목을 수능 최저 전략 과목으로 짰던 친구들은 굉장히 수시에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관건이 이거죠. 수능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낼 것이냐? 구모만큼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구모에서는 여러분들의 하방을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모 때 19%는 좀 심했고 구모 때 4%도 좀 심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 정도, 원래 평가원이 목표로 했었던 8% 정도를 목표로 하고 수능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또 평가원이 8%라고 생각으로 내도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수시, 특히 이제 영어를 수시에서 전력 과목으로 생각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습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평가원은 여러분들의 예상을
여지없이 깨버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어를 잘 본 친구들 혹은 못 본 친구들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11월 본수능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컨디션을요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왜? 영어는 수시에서 전략 과목이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쭉 보세요. 이 평가원이 절대평가 이후로 쭉 시험을 매년 3번씩 내는데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3등급 누적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고요.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1등급 비율도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특히 이제 육모 같은 경우는 심했습니다. 그렇죠? 심했어요. 근데 구모도 조금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답률 탑 10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시험 문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추노 4문제 여지없이 탑 10에 다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특히 이제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2문제씩 나오잖아요. 2문제 다 만만치 않았는데 특히 3점짜리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말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우리말로 보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왜 안 돼? 이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는 더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오답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의 제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상대평가 시절 글의 제목이 3점 파트로 온 다음부터 나왔었던 그 기조, 제목이라고 하는 추상성을 무기로 해서 여러분들을 혼동시켰던 그 기조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문 독해, 요약문 완성, 특히 이제 9번과 10번 같은 경우, 40번과 4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 난이도만 보면은 여기 탑 10에 낄 정도의 난이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후반부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랄 때 풀잖아요. 거기서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구모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못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다른 곳에 있는 경쟁자들 모두 다 시험 못 봤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남과의 싸움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점수가 오를 것이고요. 오르면 여러분들은 목표로 했던 등급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